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어르신들의 일상도 길어졌습니다.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고민만 더 늘어난 셈입니다. 오늘 만난 성은숙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애기 아빠가 외벌이인 데다가 이제 뭐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요즘이 계속 고령화 시대 하잖아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아직 뚜렷하게 노후 대책 해놓은 게 없거든요. 은숙 씨는 현재 2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전세가 아닌 자가 아파트입니다. 남편의 수입은 월 350만 원 정도인데 아껴 쓰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늦은 나이에 본 첫 아이는 부부의 행복.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지출은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은숙 씨의 고민도 늘어만 가는데요. 제가 좀 늦게 애를 낳아가지고요. 걔 하나를 키우는데도 사실 그 교육자금이며 뭐며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이긴 해요. 은숙 씨네 가족 한 달 생활비는 대략 180만 원 정도입니다. 식비와 외식비, 각종 공과금이 포함되는데요. 최대한 적게 쓰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대출금도 갚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이 1억 5천만 원인데요. 5년 넘게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한 4천 정도 갚았어요. 한 20년 정도, 20년 상환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남은 게 한 1억 1천 정도 남았어요. 네. 은숙 씨가 가지고 있는 연금은 전액보험 연금입니다. 한 달에 16만 원 정도 붙고 있는데요. 그리고 암보험과 실비보험을 포함해 보험에 들이는 돈은 30만 원 정도입니다. 저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일반 은행에 가면은 3년 그 장기저축 있거든요. 그 저축을 하고 있어요. 네. 한 달에 적금 얼마씩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매달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모죠? 한 1,000만 원 정도. 네. 적금 통장은 어떤 건가요? 네, 이거거든요. 은숙 씨의 고민은 바로 이 적금인데요. 지금 모으고 있는 돈이 적금뿐이라 걱정입니다. 고령화 시대인데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실까요? 건강만 허락된다면 제가 100살까지는 살고 싶은 소망이 있네요. 100세 시대에 맞게 은숙 씨는 남편과 오순도순 100세까지 살고 싶은데요. 남부럽지 않은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게 꿈입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면서 말이죠. 또 가능하다면 작은 펜션을 열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데요. 하지만 은숙 씨가 꿈을 이루기에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기 아빠가 외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세면 정년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월급도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잖아요. 정년 이후에 최소한 100살까지는 살고 싶은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정한 수입이 없으니까 그 목돈을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 사실 그게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고령화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을 정말 받고 싶거든요. 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외벌이 가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한 달에 남편 수입이 350만 원이고요. 네. 40대 부부고. 네. 뭐 그렇습니다. 송설아 네. 기자가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은 아이는 한 명 있습니다. 6살이고요. 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요. 현재 집값이 2억 5천만 원인데 담보대출이 1억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달 대출이 제가 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생활비로는 150에서 200만 원 들고 있다고 합니다. 적금은 안타깝게도 1,000만 원밖에 모으지 못한 상황이고요. 다행히 변액연금은 한 달에 16만 원 정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보장성 보험은 월 3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요 금액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의 생각을 살짝 더 하셨습니다. 네. 은퇴는 62세쯤 할 것 같다. 100세까지 살고 싶은데 지금부터 돈 모으는 게 걱정이다라는 바로 이분. 네. 이 가정이 62세부터 100세까지 정말 네.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살 수 있다면 O,
조금 애매하다. 그럼 세모. 아닌 것 같다면 X. 들어주십시오. 전문가님. 하나, 둘, 셋. 오와 세모.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항상 우리 프로그램 부정의 아이콘 박상훈 전문가님께서 드디어 5를 드셨어요. 네. 자, 일단 이 가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컨설팅은 잠시 후에 듣고요. 네. 전체적인 총평만 들어봅니다. 김경록 소장님. 예, 이게 행복하기의 기준이 사실은 상당히 주관적인데요. 네. 그냥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면은 월 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이 정도 저축이나 대비로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40대이시면서 외벌이 가정인데 그렇게 소득이 많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서는 제가 보니 한 월 300만 원을 만들긴 좀 힘들기 때문에 행복한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그 풍족하게 좀 여유롭게 하기는 좀 다른 부분이 조금 보완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모. 네. 자, 고경희 세무사님은 5. 이유는 지금부터 좀 몇 가지를 보완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한다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5를 들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세무사님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소장님 눈치도 살피면서 그런 게 참 이렇게 보여요. 네. 마치 시험 공부를 많이 해갖고 왔지만 나 오늘 공부 한 번도 안 했어라고 얘기하는 학생처럼. 그죠? 자, 박상훈 전문가님 우리 프로그램 부정의 아이콘이셨는데요. 네. 드디어 5 긍정의 아이콘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이유가 궁금해요. 왜 옵니까? 네, 좀 눈치를 보셨던 세무사님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네. 검소한 게 자산입니다. 이분들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젊으니까 20년, 30년 동안 노후 준비를 해나가면 되잖아요. 지금도 생활비, 물론 뭐 보험료 때문에나 대출금 때문에 검소한지는 모르겠지만 검소한 생활 습관으로 여생을 준비하고 또 버는 만큼 저축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잘 잡아준다라면은 노후에 기본적인 안전판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근데 사실 저희- 검소하다는 게 150만 원, 200만 원 쓰는 게 검소하다고 조금 하기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인터뷰를 좀 짠돌이들만 해서 그런지 네. 아이 셋인데 한 달에 160만 원 쓰는 그러게. 약간 사례가 두 분 틀린 것 같아요. 방송 끝나고 나가서 서로 대화하고 오시고요. 짠돌이 기준 정확하게 잡아갖고 오시고요. 자, 우리 이 가정을 위한 컨설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김경록 소장님. 예. 350만 원 소득인데 한 200만 원을 쓰고 애가 이제 하나고 이제 6살이니까요. 그래서 뭐 그건 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 세모를 든 제일 큰 이유는 그겁니다. 앞으로는 이 정도 소득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득을 반드시 늘려야 돼요. 맞벌이를 해야 그다음에 100세까지 생활을 어느 정도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인이 방송 들으면 좀 싫어하시겠어요? 아니,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소장님 훨씬 많이 버시는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젊고 활기차고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이제 사회생활을 하러 나가는 거를 뭔가 억지로 돈 벌러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맞아요. 전혀 없고요. 네. 한 50대, 40대 정도가 보면은 그 맞벌이를 하는 사람의 비중이 부부 기준으로 네. 또 50% 정도 이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맞벌이를 한다는 거죠. 그게 뭐 정식 직장이든지 파트타임이든지 네네. 부업이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첫째 맞벌이를 오래 하시라고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애가 하나고 이제 6살이고 이러니까 수입을 더 늘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지출 말씀하셨는데 이제 카페라떼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새로운 거 나옵니다. 카페라떼 네. 경제학. 한 잔 이제 카페라떼 하루에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렇죠. 4,000원 정도 이지 예, 않습니까? 이것만 뭐 30년 동안 절약하더라도 예를 들어 금리를 6% 정도로 한다 그러면은 한 1억 3천 정도를 모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피라떼 경제학은 그 한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이제 지출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에 조금씩 지출이 나가는 부분을 이제 잘 저축을 하면은 나중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하여튼 일을 해야 된다. 맞벌이를 맞아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소장님 제가 아는 은행장 부행장님이시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저 관심이니까요. 아내를 내보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행장님의 은퇴 준비는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일하시면서 아내분들을 이제 박사로 만드는 거예요. 뭐 와인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고 아내가 나 대신 이제 나가서 일을 하게끔. 네, 그래서 아내가 돈을 벌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은퇴 준비. 되게 흐뭇한. 네? 그건 아니고요.
왜요? 갑자기 개그가 안 뜨막 생각나서. 왜요? 저한테 한번 인터뷰해주세요. 어떤 은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사 준비하고 계세요? 아, 은퇴 후를 대비해서 아내에게 인형 눈을 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예. 자, 고경희 세무사님.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적금만 한 50만 원씩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일단 뭐 노후 대비 상품으로 해서 신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신다면 네. 앞으로 한 20년간 지금 소득이 있을 예정이시니까 그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고 노후 대비를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봉이 5천만 원이 안 되시니까 네.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시니까 소득공제 장기펀드 같이 이렇게 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좀 활용하셔서 세제 혜택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금 같은 변액연금도 근데 사실은 비과세 상품이니까 약간 네. 겹치지 않나요? 변액연금은 이제 비과세 상품이시고 지금 이게 소득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시니까 이 소득 기간 동안 계속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 그런 신연금저축 것도 하나 더 계좌를 들어보는 게 활용하시면 낫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뭔가 박상원 전문가님. 반발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얘기하세요. 아니, 너무 반발까지는 아니고 아, 아까 네. 이제 짠돌이 말씀을 하셨는데 짠- 짠돌이 카페라든가 유명한 그쵸, 짠돌이 짠순이, 정말 짠돌이. 그 생활상에 굉장히 엣지 있는 지혜들을 발휘해서 저축하고 그만큼의 또 통장을 만들어서 기쁘게 저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가정 경제를 상담하는 입장에서 뭐 펑펑 쓰는 것보다는 규모 있게 살면서라도 저축하는 시스템을 좀 강조하거든요. 네. 생활 버는 소득에서 쓰는 것도 기쁨일 수는 있거든요. 너무 돈을 아끼고 그 돈을 절약하는 것보다는 쓸 만큼 적정하게 쓰면서 서로가 스트레스 없는 삶을 부부가 함께 네. 사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정 같은 경우에 그런 원칙만 잘 지켜나간다면 노후가 이제 저는 그래도 검소한 만큼 큰 걱정은 없으리라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후 자금을 생각할 때 좀 두 가지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생활비로 필요한 생활연금하고 네. 노후의 생활상의 변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질병이라든가 네. 또 생활상의 변화들에 대비해서 위험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 즉 생활연금과 목적 자금 형태의 어떤 의료비를 준비한다던가 부동산의 변화가 있거나 또는 뭐 귀농을 한다거나 네. 이런 생활상의 변화에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네. 지금 내가 얼마 정도 쓰고 있는지 이 생활비 최소한의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할 건과 두 번째 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지켜야 될 돈, 이 두 가지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겠고요. 네. 아까 이제 어떤 여성의 그 인형에 눈 붙인다 이런 눈을 붙인다. 네. 인형에 이제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수작업하는 거 어찌 보면 이제 단순 근로긴 하지만 예. 뭐 그런 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결혼 후에 부부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아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재테크로 또는 절약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건 촉테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내 아내가 잘하는 게 뭘지에 관심을 두고 그걸 살려주고 키워나가는 거. 결국은 아내도 일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신 일을 하더라도 촉을 세워서. 아내가 잘하는 거 내가 찾아주는. 그럼요. 아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아, 근데 우리 김경록 소장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이분들이 이제 100세까지 살고 싶다. 결국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이 고령화 사회하고 이제 맞닥뜨려지는데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해서 다 늙어가고 있는. 네. 예. 이게 질문이 좀 애매한데요. 네. 예? 이게 어디까지가 고령화 사회입니까? 그거는 이제 거시적인 측면이고요. 그게 예. 이제 저희들이 65세 이상 비중이 7%, 14%, 2%, 20%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잡습니다. 예. 뭐 이제 고령화 사회, 뭐 초고령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잡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회의 그런 이제 현상을 통계학상의 뭐 그런 거고. 할 때 하는 거고. 우리 개인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81세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지금 태어난 애들의 평균 수명이 81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50세인 사람은 기대 여명이 3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세인 사람은 83세까지 평균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평균 수명을 계산할 때 현재 사망률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사망률은 계속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10년 동안에 보면은 평균 수명이 3년 정도씩 길어집니다. 계속 사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50세인 사람도 한 30년 지나면은 지금 현재 계산된 것보다 약 9년 내지 10년 정도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50세인 사람은 약 93세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사망률이 혁신적으로 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과정이고요. 갑자기 뭐 암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여성은 더 오래 사니까 사실은 93세라고 하더라도 여성은 거의 100세까지 가게 되거든요. 야, 그러면 그러니까 100세 성소나 할머니를 그게 만날 수 실제 있네. 저희들한테 부닥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가 근데 실제 퇴직 연령이 55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직장에서 혹은 파트타임으로 한 15년을 더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55세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 거의 35년 정도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를 35년을 지탱해야 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진짜 30년 벌어서 나머지 한 50년 더 그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버는 기간 네. 30년밖에 안 네. 되는 건데. 네. 네. 자, 박상훈 전문가님, 우리 이 가정이요. 다시 이 가정으로 좀 돌아와서. 네. 자, 이 가정이 이제 100세까지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조금, 이게 좀 현실적으로. 네. 100세 기간이 좀 길잖아요. 은퇴한 다음서부터. 자,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소득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을 다양화해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들이 근로적인 소득에서도 발생하고 또한 임대소득이라든가 또 부동산을 통해서 소득이 좀 발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조심할 건 뭐냐면 부동산 비중에 너무 좀 몰리면 안 되겠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좀 적절하게 배분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때도 오래 사는 아내 쪽으로 반드시 임의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둘이 다 못 받는다.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하나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서 국민연금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어차피 개인연금도 본인이 살다가 죽을 때까지 받는 거거든요. 그럼 평생에 국민연금으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받을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세 번째로 연금도 현금 흐름을 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 하나 가입했다라고 아까 말씀했지만 연금 뭐 노후에 1,000만 원 나온다라고 해도 20년, 30년 뒤의 가치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연금도 하나로만 가입하지 말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연금과 네. 비과될 수 있는 연금들을 나눠서 목적 자금별로 해서 연금을 좀 나눠서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